음력이고요. 이건 음력입니다. 1972년생 같으면은 옛날에는 음력으로 많이 올렸거든요. 동사무소에서. 그 음력을 하면 이 사주가 맞는데 양력을 하면 이 사주가 맞고요. 근데 지금 하는 행동이나 뭘 봤을 때는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맞고 또 모든 인터넷에 이걸로 갖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것도 의식을 한번 해봐야 되죠. 어쨌거나 이걸로도 잘 해석이 안 되는데 된다면은 이분이 사주에 만약 시가 여기에 정미시다 그러면은 이 사주도 가능합니다. 충분히 이 사주도 충분히 유전 사주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시를 모르니까 감이 말할 수가 없어요. 유추해서 이제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 정제격은 첫째, 그렇죠. 이 정화라는 거는 생명을 익히는 건데, 뭐 생명을 익히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제자를 많이 이렇게 다음 세대들한테 내 마인드라든가 내 실력을 많이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 누군가를 다시 제자를 만든다든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이 평강격도 이런 거는 질사정연하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해주거든요, 이게. 이 사주도 가능한데, 이 사주로 그냥 공부하는 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이 사주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제격은 첫째가 상신이 상관입니다. 그럼 상관 있으면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높다, 자격 조건이 있다, 이 말하는 겁니다. 그건 상관 생재라고 있습니다. 상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격기신은 겁재인데, 이 겁재를 극하는 정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관, 생재, 재생관하죠. 그러니까 이분은 상신도 있고 구신도 있는 거예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TV를 봐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사주는 상신도 있고 구신도 있으니까 진짜 TV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잘 타고나신 거야. 가격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정인이라는 게 상신의 기신인데, 예를 들어서 간목이 왔다, 정인이 왔다,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상신이 상생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금극목 제격이 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항상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간목 운이 오나 을목 운이 오나 내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신기하게. 격 기신이 왔다, 그거 임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갖고 겁재를 제하는 거예요. 이거 사주가 뭐 탈이 없는 거, 신기하게. 여기에 간목이 있어도 되고 을목이 있어도 되고 뭐 문제를 좀 사주가 신기하게. 이게 신기합니다. 신기해. 오늘까지 지금 그 연예인 사주를 오늘 세 번째 하고 있는 건데, 신기하게 전부 다 상관격, 제격입니다. 뭐 평관격도 있는데, 몰라, 계속 지금 뭐 상관격, 뭐 정제격, 이렇게 상관, 말을 쓰거나 재능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돈 같은 거 있잖아요. 돈. 문제는 짠돌이 사주. 근데 내 가족과 친척한테는 돈 잘 씁니다. 하지만 쓸데없는 돈은 절대 안 씁니다. 근데 이런 평형격들은 돈 잘 쓰고, 아유, 그냥 사나이다, 사나이. 아주 멋진 사람이에요, 멋진 사람, 이 사람이. 그럼 어떤 게 유재수 사주 같냐? 아, 이거 같기도 하고, 그냥 똑같아요. 똑같아. 네. 단, 식신이 있다는 전제로 말씀드린 겁니다. 정제격에 대해서, 상굿이 다 있고, 그럼 이분이 언제 결혼했냐? 그러면 이분 결혼했을 때가 언제겠어요? 무토가 투간된 연도. 그 뒤로 거꾸로 가보세요. 그냥 무토가 뒤로 간 연도 같은 연도에 결혼했겠죠. 아니면은, 무기경. 무토연도, 기토연도, 경금연도. 그러니까 뭐, 한 2006, 7년도 되려나? 따져봐야 2006, 7년도 되는 것 같고, 6, 7, 8, 9. 2007년도나 2009년도 정도에 결혼하는 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힘들어요. 딱 맞추기. 근데 이제, 그것도 상신혼이나 격운에 많이 결혼하니까, 상신혼, 무토운이나, 무기경, 그 2년 뒤, 뭐, 2007년도나 한 2009년도? 요쯤에 결혼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여기로 봤을 때는 한 2008년도가 결혼했어야 되는 거고, 여기로 봤을 때는 한 2007년도 결혼했어야 되는 거고. 돈을 많이 벌겠는가? 진솔중리원령이 아니네. 그러면 토국수 수생목 해볼까요? 토국수 수생목. 만약에 간목이 있다고 하면 이분은 돈 겁나 법니다. 토국수 수생목 조건에 갖춰졌잖아요. 또 화생토 토생금? 화생토 토생금도 되고. 돈 많아 사주네. 여기는 토국수 수생목. 이것도 괜찮고. 화생토 토생금. 이사주나 돈 많아 사줍니다. 돈 많아 사주. 정제격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정제격의 구웅씨는 먼저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구신이 필요하다. 정관 있네, 여기 정관. 예? 또 영역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나 가족 간의 협동이 우선이 되어야 하므로,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상관의 상신으로 벌이 활동을 해야 한다. 이 상관 여기 있잖아요. 예? 상관의 벌이 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살림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만약에 상신만 있고 구신이 없다면 가족은 있으나 벌이가 없는 것과 같고 소유 영역을 분배해서 생존을 이어나가는 방식을 택한다. 비겁을 제한다면, 이 병화가 와서 이 비겁을 제한다면은 임대업을 통한 수입도 얻을 수 있고, 만약에 비겁이 없으면 재극인을 통해서 대출을 통해서 생존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관이라는 거는 조직원의 조직활동, 벌이활동, 재생관은 조직원, 가족의 협의인데, 이 상관생제는 조직원의 생존활동이나 벌이활동을 말하는 것이고, 상관이 있으면 조직에 인재가 있다는 뜻을 말한다. 재생관이 있으면 견고하다. 재물은 겁재로 얘기하는 것이다. 정제가 소유물이나 돈이라는 개념을 깨기 쉽지 않다. 재성은 조직원 간의 한 영역에서 살기 위한 협의라고 생각해야 된다. 상신만 있고 구신이 없다면은 벌기는 하지만 모이지 않는 것으로 서로 협력하지 않는 것이다. 구신만 있고 상신만 있고 상신이 없으면 벌어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이다. 정제가 소유가 되려면 재생관을 하여서 겁재를 제해야 된다. 비겁이 없으면 재극인을 한다. 대출을 받아서 살거나 받아서 산다. 재라는 거는 돈이 아니라 재능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분은, 사람들은 정제격 그러면 돈 많네 그런 게 말을 하지 말고, 재라는 거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재생관을 하나요? 이게 재생관 하네요. 재생관. 상관생제에서 재극인을 하면은 자산을 이용한 개인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여기 인성 있나 잘 모르니까요. 올해가 재극인이 되네. 갑진년에. 올해 자산을 이용하니까 집이나 땅을 대출받아서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겠네. 만약에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올해 뭐 유산이나 유업 같은 걸 이어받아서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관생계 되면은 돈벌이를 하는 거지. 돈을 많이 번다 하는 거 아닙니다. 돈벌이 하는 거다. 그 정제격에 상관생제 재생관 하면은 신분이 상승을 잘해요. 상승을 신기하게. 모범적인 행동도 잘하고 운영관리도 잘하고.
이런 분들은 이제 프리랜서 뭐 현재 월급쟁인가? 이제 이렇게 뭐 성과급 있는 걸로 활동 범위를 넓히면 참 좋은데 이 정제격에는 재생관이 안 되면은 재극이 나는 겁니다. 재생관이 되는 거하고 안 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재생관이 되면은 재극인을 안 하니까 겁재를 재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운영 관리자로 살해한다. 이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정제격인 이제 구분을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겁재를 제하면 권한과 권리가 있고 재생관이 안 되면 겁재는 상대가 나의 영역을 차지하러 오는 것이다. 남이 나에게 와서 권리와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상관생대 재생관을 하니까 이거는 뭐 사는데 문제 없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일간으로서 감목만 있었으면 아주 완빵이에요, 완빵. 정리하면은 비겁이 없으면 재겁인을 한다. 왜냐면 이 비겁이 견제를 해서 재극인 안 하는데 비겁이 없으면 쟁제를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신앙 이제 정제격은 인성으로 망해야 되는데 여기 인성은 없죠. 근데 여기에 이제 만약 인성이 있다면은 이거는 괜찮은 건데 있겠죠. 있으니까 잘 먹고 잘 살겠지 뭐. 정제격은 신앙 제약해서 관성으로 비겁을 제하고 식상으로 재성을 보는 것이 정상적이다. 천간에 상관이 뜨면 정관을 깨서 재생관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재능으로 먹고 살겠다는 것으로 직장을 다니지 못한다. 이게 중요한 얘기 했죠. 여기서 봐보세요. 천간에 상관이 뜨면 상관이 떴죠. 상관 경관을 해서 재생관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거는 재능으로 먹고 살겠다 이거요. 재능으로. 직장은 못 다니겠다. 근데 뭐 지금 SBS인가 뭐해서 직장인인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정제격이 재다 시작을 하면은 자신이 속한 영역을 관리할 능력이 없어서 가치를 하락시켜야 된다. 관살로 설화해서 개인 영역을 들지 않고 직업과 경제를 관리해주는 공공조직에서 생활해야 한다. 그 사주에 그 재다 시작하면은 식상 있으면 식상으로 써야 됩니다.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 직업으로 말한 거지만 사실 성격으로는 무진장에 독단적인 거예요. 우리 TV에서 봤을 때는 뭐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상관, 경관은 독단적이다. 만약에 재다신약이면 재성이 하나 더 있다 그러면은 그 재다신약은 관성이 용신입니다. 관성이. 그 재다신약 된 사주는 그 관살 용신인데 부인 말만 잘 듣면 대박입니다. 그 정제격에 식상이 많으면 관살을 쓸 수 없습니다. 이게 식상이 이제 너무 이제 정제격에는 분명히 식상이 상신인데 이게 많잖아요. 그러면 상관 경관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식상이 많아서 관살을 극하면은 그 경제 활동이 어려워집니다. 이 상신은 개인의 의지인데 그 개인의 의지라든가 실력은 있는데
너무 욕망이 커가지고 관성을 극해가지고 부닥치면은 이제 인성으로 이제 식상을 견제만 하면은 수요나 필요에 맞게 이제 공급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분명히 인성이 있을 겁니다. 인성이 식상도 극했고 재했다고 해야죠. 극한 게 아니라. 식상이 많으면 인성으로 써야 됩니다. 이분은 편인주 있어요. 편인.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제 생각했는데 구신이 너무 왕하다. 그러면 이제 격계신이 되는 그 비겁을 겁제 지나치게 이렇게 막어. 이게 이동 왕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겁제를 지나치게 막아가지고 자기 영역을 확장하지 못하고, 야, 어디에 이렇게 탁 짱 박혀 있는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또 이게 관세를 왕하다. 그럼 식상으로 또 관세를 또 저질해야 돼. 그래야지만 이게 고생이라든가 고통, 도전, 모험, 이런 기회를 만들 수 있죠. 또 만약에 정제기억이 또 인성이 과하다. 상신이 되면 또 식상을 또 제하잖아요. 그럼 부모나 스승의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후원이 차단돼. 그러니까 사주는 오행이 골고루 갖춰져야 돼. 골고루. 그러니까 정제기억은 비겁이 지나치면 안 되는데, 이분은 참 비겁도 지나치지 않고, 그러니까 정제기억은 제 생관에서 내가 이 세상을 왜 살아가는지 이거를 깨달으려면 관살이 투과돼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좀 조심할 게, 관살하고 인성이 아무리 과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억부용신을 쓰면 안 됩니다. 재성이 많다든가 식상이 많다든가 비겁이 많을 때만 이렇게 억부용신을 써야 됩니다. 그 제다신약은 관살이 용신이니까 주인을 모시고 공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만약에 비겁이 과다하다, 가난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 비겁이 쟁지하니까 가난하게 사는 거 아니냐 하는데, 아닙니다. 관살이 과다하면은 갇혀있는 인생입니다. 발전 없는 인생.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인이라든가 비서실장 같은 거 하면 되죠. 근데 큰 돈은 못 벌고 주인을 모셔라 이거예요. 관살이 망하면은. 정제기억을 한마디를 말하면 표현할 말이 없는데, 일반인이고 평범한 사람이고 텅 빈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관이 있으면 책임자가 되고, 또 뭐 평관을 만나면 뭐 위기를 대처하는 사람도 되고, 또 정제기억은 또 재성이 상관생자 하면은 경제적 인물이 됩니다. 만약에 비겁을 만나면 경쟁자와 협조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깨닫는 거고, 식상을 만약에 만나면은 이제 인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정제격이 만약에 양간이잖아요. 그러면 하소연하러 온 겁니다. 하소연하러. 내 말이 맞냐고. 만약에 음간에 정제격이 왔다. 무서워서 온 거예요. 혹시 내 말이 틀리지 않았냐. 또 음간들은 이렇게 사랑받고 싶다, 앙탈 부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경금 줬으니까 사랑도 많이 받을 팔자네요. 오늘 정제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정제격은 상신이 있나 보죠. 상신이 있습니다.
상신에 구신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어렵나? 다시 말씀드릴까? 정제격은 상관이 상신이다. 그죠? 상신의 기신은 정인인데, 이게 정인 있으면 금이 금극목해서 견제를 하면은 이 상관을 다스리는 거예요. 좋게. 그죠? 이게 없으면 좋게 못 다스립니다. 또, 겁제 병화라는 게 쟁제를 할 때, 정관이 비견을 재화를 하면은 격이 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인기가 떨어지겠는가? 언제 인기가 떨어지겠는가? 참 신기하네. 뭘 건들 게 없어, 건들 게. 인기가 어디 떨어질까? 떨어지길 바랄 수도 없는 거고. 인기가 언제 떨어집니까? 환설될 때. 아이고, 없어. 참. 하여간 이 사주라면은, 걸릴 게 없네. 걸릴 게 없어. 참. 하여간 신기해. 돈 버는 사람들 보면 사주가 구성이 잘 돼 있어. 제가 왜 이런 말 하냐면, 저 사주가, 너무야. 너무해. 진짜 죽었어. 너무해. 애들은 너무해. 하여간, 오늘 좋은 거, 알아들었으면 좋은 걸, 이건 안 했습니다. 상신이니, 무임이니, 정경이니, 신계니, 이렇게, 을정, 기격인, 계을병, 무경,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오행 같은 거. 정화에 관해 필요한 건 간목입니다. 간목 있으면 경금입니다. 무토는 임수 필요합니다. 수화가 있습니다. 이런 거 안 한 겁니다. 이런 거 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냥 정제격의 가치관은, 경제, 돈을 나는 확보해야겠다. 근데 제곱을 안 하니까, 재테크는 잘 안 할 거야, 아마. 재생관이 되잖아요. 재생관이 되면은 장기 금속이에요. 오래 다니지, 오래. 그러니까 참, 괜찮습니다. 잘 사십시오. 부럽습니다.